안녕하세요. 라디오 코리아 보도이사 원영석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문화충격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코리아 제작이사 영킴입니다. 문화충격 오늘의 특별한 게스트. 네. He's a fan favorite. 그리고 또 레귤러죠. 두 번째인데 Our 무슨 favorite 레귤러. Democrat. 우리가 제일 맞아요. 좋아하는 우린- 민주당. 맞습니다. 예, 항상 그 좋은 의견 그리고 좋은 생각들이 많이 이렇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이분을 만나면 스티브 강 이사장님. 한인 민주당 협회 이사장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사장님께서 여기 그 지난번에 한번 출연하셨는데 반응이 어땠어요? 생각보다 주변 반응이요. 예. 매우 댓글 반응이요. 매우 좋았습니다. 저는 저를 좀 싫어해 주시는 분들도 너무 예. 감사했던 게 그래도 뱀의 혀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저도 말을 잘했으니까 그런 표현이 네, 나왔다고. 뭔가 트릭을 시켰다. 아니, 그래서 네. it's true. 네, 그래서 저도 저희 민주당 입장을 조금 공화당 또는 모두가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네. 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하고 전 너무 재밌었습니다. 예. 예, 네, 이 개인적으로. 요즘에 보면 이 메인스트림 미디어하고 여러 가지 미디어 회사들이 사실은 뷰를 훔치는 거잖아요. 뷰를 잡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보들이 어떻게 보면은 얘기를 안 하는 정보가 있고 또 이제 그 한쪽에 이렇게 좀 편을 드는 그런 정보를 이렇게 많이 내는 게 있고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보니까 좀 오해도 많이 생기고 이제 서로 이런 그 말을 안 듣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서로 말을 안 믿고 너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딱 일단 어프로치를 할 때에서부터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오해도 생길 수 있는 것 같고 요즘 현 그럼요. 사회에서 뭐 소셜 미디어도 마찬가지. There is 확실한 좀 이렇게 확실하게 좀 디비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럼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미국에 살다 보면 미국 한인 사회도 이제 한국어로 받는 정보가 굉장히 또 리미티드 돼 있잖아요. 리미티드 돼 있죠. 물론 한인 미디어가 있지만 거기에 대한 뭐 바이어스도 다 있고 네. 또는 서울에서 보도되는 미국 정치가 제가 봤을 때는 100%다 옳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한국은 더 많이 잘못된 것들도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과 팩트 없이. 체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서울에서는 거기 전문가를 불러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들었을 때는 좀 틀리게 분석하는 결과가 네. 많습니다. 네. 전 강 이사장 보면 좋은 게 항상 반대쪽 의견을 많이 꾸준히 이렇게 들어오신 분이에요. 안 듣는 민주당원도 많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저도 문화 충격 자주 듣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저번에 그 이사님께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뭐 어떤 다른 게스트한테 팍스 뉴스 듣는 민주당 거의 없을 거다 했는데 저는 자주 듣습니다. 그때 솔직히 스티브 이사장은 팍스 뉴스를 정기적으로 보시는 분이에요. 예, 네. 드물게. 네. 근데 드물어요. 사실 많지는 않은 것 맞아요. 같아요, 솔직히 맞아요. 말해서. 근데 문화 충격은 중립 입장이에요. 예, 저희는 이거 다 중립의 입장이에요. 양쪽 의견 그리고 네. 플러스 뭐 저희는 완전히 급진좌 네. 그리고 극우들도 왔어요, 여기에. 네네네. 그러니까 저희들하고 뭐 이렇게 동의는 하진 않지만 그분들의 목소리도 저희가 경청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뭐 커뮤니스트도 여기 왔었고 네. 니오칸도 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그래도 우리가 common denominator 공통분모를 어디선가는 그래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저 친구들 중에서 솔직히 민주당원이 3분의 2 이상이거든요. 왜냐면 지금 LA 사니까 LA에서는 캘리포니아는 공화당원도 찾기도 네. 힘들고 솔직히 여기서는 별로 찾기 어렵고 이제 민주당원이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솔직히 나 속으로는 공화당이야. 이런 분들은 몇 분 계시긴 그렇죠. 해요. 솔직히. 예. 아니 저도 솔직히 뭐 미국에서 이제 학교를 나왔으니까 어떻게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계속 있었으니까 보면은 이런 그 leftist ideology나 민주당 ideology를 많이 접했죠. 접하고 근데 네. 제가 또 한국에 살고 또 이제 가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이게 또 달라지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이 달라지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면은. 근데 이제, 확실히 예. 그냥 헷갈려요 요즘에는 뭐가 맞는지 뭐가 사실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우리는 이제 군사 정권에서 자랐으니까 저는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싫은 거야. 그러니까 약간 군사 정권 그러면 약간 우파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버럴 해가지고 뭐 할리우드 영화 보고 팝 음악 듣고 그런 쪽은 약간 리버럴 사이드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리버럴인가 Hollywood is 보다. liberal. 리버럴인가 보다 하고 이제 미국에 와서 이제 살다 보면 저 같은 경우 이제 백인 지역에서 좀 살아가지고 또 반대쪽 얘기를 또 듣게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메인스트림 미디어의 그런 바이어스가 존재한다는 건 원래 몰랐었는데 이제 대학 다니면서 이런 게 존재하는구나. 맞아. 나는 뉴욕타임스면 당연히 이거 정론 직필 뉴욕타임스를 안 본대요. 제가 아는 백인 분들이 I don't read it 그러면서 자기 스피릿이 다친다고 영혼이 다친다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알게 됐죠. 이분들은 다른 데서 이렇게 정보를 받고 왜 싫어하는지.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이런 두 얼굴이 있잖아요. 진보 보수. 그러면서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 간에 이렇게 어느 정도 매너 잘 지켜가면서 이렇게 토론을 하다 보면은 공통 분모는 분명히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 예. 그런 취지에서 이 문화 충격을 저희가 출범했습니다. 네. 예. 저도 너무 재밌게 듣고 있고요. 예. 더 다양한 게스트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다양한 게스트의 이제 선두주자 중에 한 분이 이제 강 이사장인데 저 빅뉴스가 어제 나왔어요. 그 북한이 우주 발사체 발사해가지고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북한이 예, 그거 탄도 미사일이라 그러지 않았나요? 그게 그렇다는 것 같아요. 같은 기술이잖아요. 예. 네, 맞아요. 인터컨티넨털 ICBM 네, 같은 ICBM 기술이고 같은, 이게. 예. 왜냐 결국 우주에 보낼 수 있다면은 결국에는 이 atmosphere에서 나와서 인터컨티넨털하게 그렇죠. 트래블을 할 수 있다는 거를 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 북한이 네, 항상 맞아요. 욕먹는 게 그거예요. 우주 프로젝트를 해놓고 이거는 사실은 그 인터컨티넨 ICBM 테크놀로지를 계속 퍼펙션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Exactly. 그리고 한국하고 일본 일부 지역이 그래서 저기 비상경보. 이제는 그냥 이렇게 그 동해로 이렇게 쏘는 게 네. 아니라 그걸 넘어가지고 일본 영토하고 가까이 또 지나서 위로 올라가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게 다 UN 레졸루션하고 어긋나는 부분이에요. 그게. 그렇죠. 사실 그렇죠. 유엔 결의안을 그 위반한 거는 뭐 태반이고.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은 분이 얘기하는 게 트럼프 정부 때 이제 김정은하고 그래도 트럼프가 최소한 만나지 않았느냐. 서로 간의 합의문은 이렇게 도출하지 못했을지언정. 근데 바이든 정부 들어서 더 악화됐다 상황이. 그런 진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 이사장께서? 저희 협회 민주당 이사장으로서. 쪽에 미국의 민주당 입장은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물론 그 당시에 뭐 다른 국가에 비해서 뭐 이란이나 아니면 다른 이런 정권에 비해서 이제 북한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아요. 해서 김정은 그 리더와 이제 여러 번 만나서 뭐 베트남에서도 만났고 이렇게 만나서 이런 그 뭐 포로암이나 이런 미팅을 가져서 뭐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우리 미국 쪽이나 아니면 대한민국이 얻은 건 없다. That's true. 네, 오히려 I understand. 오히려 그 만남을 통해서 북한이라는 나라의 이미지를 더욱더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주지 않았냐라는 오히려 그렇게 그러니까 비판이 더 많았거든요. 근데 미사일은 안 날아가 다녔잖아요. 난 그렇죠. 중단이 그거는 됐었잖아요. 왜냐하면 당분간. 기브앤테이크가 다 있습니다. 정치에서. 예. 그래서 아마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백악관에 있을 당시에 내가 너를 만나는 대신 절대로 내가 대통령이 있을 때는 조건이 네, 조건이 ICBM이나 그런 위발 행동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안 그러면 내가 뭐 DMZ에서 만나지도 않을 거고 뭐 이런 미팅에 조건을 건 거죠. 그리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대통령했을 당시에 이제 노벨 평화상 그거에 대한 집착이 컸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로? 네. 평화상은 나는- 버락 오바마도 받지 않았어요? 네. 나는 트럼프는 절대로 그 국제상은 받을 거를 기대했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고 근데 봤어요. 본인이 되게 원했습니다. 근데 저기 본인은 원했죠. 저기 파리규 네. 협약에서 탈퇴했잖아요. 네네네. 트럼프가 왜냐하면 그 글로벌 어젠다에 다 반대되는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거는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바이든 정부가 굉장히 좀 호전적인 정부가 아닌가 이런 그 우크라이나 이슈도 그렇고 북한 이슈도 그렇고 강압적으로 나오고 있고 물론 뭐 트럼프 정부 때 이런 건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렇게 미사일 날아다니는 것 자체가 안 좋잖아요. 별로. 그렇죠. 예. 네, 네, 네. 그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그 북한을 보는 시선이 테러리스트 국가다. 그렇죠. 너희들이 이거 그 뉴욕을 포기하겠다는 그거 없이는 우린 대화가 없다. 이건가요 지금? 그렇죠. 그렇게 강력하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은 이제 정권 교체가 돼서 이제 보수 정권이 들어왔지만 그 정권이란 건 아마 그 한반도 이슈와는 조금 더 바이든 대통령과는 비슷한 스탠스를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분석이 계속해서 있고요. 우리 지금 데니스 로드맨이 필요한가요? 데니스 로드맨 did a lot. 여러 번 그렇죠. 네. 네. 아니 강 이사장께서 보실 때는 그러면은 미국 지도자가 북한 지도자를 만나는 게 안 좋다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안 만나줬기 때문에 국제적인 리더 이미지를 준 거 아니냐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김정은한테.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실수였고 앞으로는 2번 다시 만나면 안 된다. 그렇죠. 뭔가 이제 미국 측에서 얻어낼 수 있는 뭐 평화협정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이러한 어그리먼트에서 뭐 얻어낼 수가 있을 수만 있다면 만나는 거는 제가 나쁘게 보진 않지만 그래도 예전 정권처럼 그렇게 그냥 만나서 대화 형식으로 하기에는 조금 미국의 그 레벨이 조금 더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갑자기 생각난 건데 네. 가끔 이렇게 예전에 그 제가 그 아리랑에서 기자 생활을 할 때 가끔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미국이 북한하고 한국하고 평화 협정을 하는 거를
원하지 않는 거 아닐까? 미국 입장에서 네, 미국 입장에서 오히려 있는 게 더 이렇게 그 베이스드 그쪽에서 뭐 스트래티직하게 있는 것이 더 유리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뭐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충분히. 하지만 지금 이제 중국이라는 이제 제2 국가가 이제 탄생이 됐기 때문에 중국 견제를 위해서도 지금의 미국 정부는 오히려 통일이, 왜냐하면 중국에서 지금 그 가장 두려워하는 게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미국 군인들이 본인의 보도하고 국경에 글로 올라갈 거다. 국경까지 올 수 있는 그런 네. 리스크가 있기 그래서 때문에 그걸 그렇죠. 절대로 가만히- 통일은 막아서야 된다라는 스탠스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법안에 대해서 스티브 강 이사장께서는 반대하세요? 아니면 지금 일부는 찬성하잖아요. 예를 들면 앤디 김 뉴저지 연방 하원 네. 의원도 그렇고 여기 일부 브라이트 셔먼 의원이 이제 법안을 발의했는데 물론 여기 뒤에는 이거 후원금 받아서 그거에 대한 대가성 거래다 뭐 이런 논란도 있어요. 근데 강 이사장께서는 그 부정적으로 보세요? 긍정적으로 보세요? 저는 찬성을 하는데요. 아, 찬성해요? 거기서 한 가지 수정할 것은 찬성은 하되 미국 군인의 철수는 없어야 된다. 그 조항을 빼지 않았어요? 네, 있나요? 뺀 걸로. 아직도? 네. 뺐죠? 네네네. 그럼 뺀 상태로는 그게 통과됐으면 왜냐하면 좋겠어요?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미국의 이제 뭐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이 돼서 그 대통령이 정권이 바뀌면 이제 그 많은 몇만 명이 이제 미군을 철수를 하면 솔직히 또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미군이 없다고 예, 하면. 예. 그래서 디터런스가 어느 정도는 한반도에 남아 있어요. 물론 미군 철수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현재로서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그 민주당원, 한국 민주당원을 보면은 그런 걸 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부분 보면은 또 극좌도 있고 거기서 이제 보면은 이제 그 미국이 철수를 해라. 우리는 우리의 그 군인으로 막을 수가 있다. 근데 저는 그거는 좀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그 평화법안이 서명되면은 미군이 거기에 있을 명분이 있죠.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그렇죠. 처음에는 미군이 있는 걸 허용해도 down the road 이제 시간이 흐르면은 언젠가는 이렇게 철수하는 목소리가 커지지 않을 거 뭐 근데 않겠냐는 그런 우려 우리 목소리가 아프가니스탄 있는 봤죠. 거거든요. 아프가니스탄 exactly. 철수한 거 네. 봤죠. 아프가니스탄 That's 철군 fast. 모습도 되게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거기도 바로 좀, 탈리반이 들어왔잖아요. 네. 바로 들어왔잖아요. 그날 다음 날이었나? 어쨌든 네. 그것도- 지금도 아프가니스탄에 미국인들이 이렇게 그 포로처럼 거기 붙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 이사장께서는 바이든의 그 아프가니스탄 철군 제가 볼 때는 바이든의 가장 큰 치명적인 실수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강 이사장께서 보실 때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저희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조금 아마 그 인텔리전스 정보나 리포트가 조금 잘못된 정보도 있었고 그 당시에 워낙 이제 혼란스럽고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이 지지했던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나 그 정부가 좀 많이 부실했던 것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 사태까지 오지 않았나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좀 철수가 좀 미스한 부분도 좀 크죠. 네. 그거 저기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좀 주도한 거죠. 전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솔직히 그런 아프가니스탄 이슈 보면서 굉장히 미국의 창피한 면모가 전 세계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난 모습이라고 봐요. 그거보다 미국이 굉장히 나약해 보였어요, 솔직히. 군사 이퀴프먼트 뭐 다 총기서부터 놓고 오고. 소총 뭐 여러 가지의 무기들 몇 천억 달러 어치를 거의 놓고 아니, 있다는 결국은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 적의 손에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험디 뭐 이런 거. 그래도 제가 한 가지 포인트 해야 될 부분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나 또는 트럼프 전 대통령 두 분 다 공약 중 하나가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겠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제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조금 더 이제 타임라인이나 그런 절차를 조금 더 다르게 했으면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되게 네. 웃겼어요. 바이든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 트럼프 공약한 걸 내가 지켜준 것 뿐이다. 근데 그게 조금 그 나간 모습이 망신스럽고 이게 비행기 이게 막 매달려 가지고 떨어져 죽는 네. 사람들도 있고 그 당시 아니 그 진짜 이게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되게 어처구니가 없었고 최대 약점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 그 바이든 정부 들어서. 그나마 그런 것 이제 정부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 이후로 뭐 몇 달 안 돼서 한 6개월 안에 6개월인가 8개월 그랬던 것 안에 같아요. 예. 그런 일이 있어났는데 아마 지금 일어났으면 조금 더 치명타가 됐을 텐데 그 당시 워낙 초기였을 때 어느 정도의 허니문 피리어드도 있었고 오케이. 네, 했기 때문에 시기가 좀 아마 미국
미국 국민들 이미지에서도 조금 많이 사라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게 미디어 다운플레이가 있었어요. 확실히 미디어 다운플레이가 있었어요. 100%. 이게 트럼프 대통령 때에서 이랬으면은 it's just unfair. 아니요. 근데 그 당시 CNN이나 MSNBC에서도 엄청나게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잘못이라 그랬잖아요. 트럼프 때 이거 시작한 거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CNN은 분명히 아니 근데 나는 싫은 소리도 많이 했어요. 군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솔직히 대통령이 그런 작전까지 다 만들 수는 없는 거고 군대 그러니까 미군이 그만큼 지금 약화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워크 어젠다를 펼치면서 지금 군대에서 그 네이비 광고를 보면은 그 트랜스젠더 광고들이 이제 나오고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그 애니메이션으로 나온 거 봤는데 너무 거기에 혈안이 돼 있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뭐 해도 돼. 아니 자유니까 아니 해도 되는데 네, 이런 네. 중요한 거 원래 군인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자꾸 어젠다 푸시하는데 오히려 혈안이 돼 있고 이런 거 그런 아프가니스탄 철군 문제 그리고 거기 미군의 군사 무기들 엄청난 군사 물자들 거기 놓고 나왔잖아요. 난 그것도 네, 이해가 네. 안 가고 이거 일부러 이런 거 아니야? 전 자꾸 이제 그렇게 의심하게 돼요. 이거 일부러 이렇게 놓고 간 거 아니야? 일부러 테러리스트들한테 그런 이걸 것 같진 주고 오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당시를 다시 좀 기억해 보자면 아마 여러 가지 잘못된 정보를 받음으로 통해서 그런 정책들이 이루어졌고 플러스 이 기존에 있던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그렇게 부실했던 것을 아마 아무도 몰랐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죠. 근데 그쪽에서도 이제 부실한 점들을 많이 숨겼던 것 같아요. 미국이나 다른 이제 서부 국가들. 왜냐면 본인들이 살아남으려고. 그래서 대통령도 헬기 타고 이제 도피를 했잖아요. 국가를 버리고. 예.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예, 네. 예, 예. 야, 그- 정말 허무해요 보면 네. 그렇게 몇 년 동안 그렇게 있어가지고 했는데 그 우크라이나 전도 지금 보면은 바이든 정부가 가장 우선시하는 그런 이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안 물러설 것 같아요. 뭐 그렇죠. 절대 안 물러설 수가 물러설. 없죠. 지금 제가 느끼는 네. 게 바이든이 이거 끝까지 가겠구나. 지금 제가 볼 때 우크라이나는 거의 미국 수준으로 지금 미국의 51번째 주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또 데트 실링에 대해서 아르규멘트를 하는 와중에 네. 뭐 물론 그거는 잘 해결이 됐지만 그 와중에서 또 몇 빌리언 달러를 또 여기서 뭐 또 저기 회계 정보에서 네. 뭐 잘못했다고 해야지 이걸 또 유크레인에다가 넣는다고 또 나오는 보도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그 예를 들면 미국에서 이제 제한군인들 되게 취급 잘 못 받고 있잖아요. 이런 제한군인들은 베테랑들은 잘 안 챙겨주면서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계속 밑빠진 독에 물 퍼주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그 투자해주고 있고 그 돈을 보내고 있고 근데 지금 결과물은 안 나오고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 전쟁을 조기 종결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일단 우크라이나 이슈는 그나마 아프가니스탄과는 좀 다른 게요. 초당적으로 물론 이제 반대하는 세력 양당에서는 있지만 초당적으로 양당이 대부분 지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공화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나 무기나 여러 가지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플러스 뭐 여러 유러피안 국가 또 대한민국, 일본 등등이 또 지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러설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 이제 반대 세력은 이제 당연히 뭐 러시아나 그리고 중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정치적인 네. 플레이가 있어서 물러설 수가 없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달리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물론 매일마다 속보가 나오고는 있지만 나름 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좀 위험하다고 느낀 게 네. 며칠 전에 이제 모스크바가 공격당한 모습이 나왔어요. 드론에 의해서. 그 드론 그렇죠, 그 그렇죠. 네. 난 그거 보면서 이거 진짜 세계 3차 세계대전 일어나겠다. 이대로 가면은 내가 왜냐면 푸틴이면 못 참을 것 같아. 솔직히 푸틴은 말해서. 지금 미국이 허락을 해가지고 유크레인이 그런 공격을 할 수 그러니까 있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대리전이라고는 하지만 누가 이렇게 돌멩이를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스티브 백악관에 씨한테 던져. 막 뭘 던져요. 근데 네. 이제 그 영킴한테도 이렇게 돌멩이 던져가지고 영킴이 같이 던져요. 그러면은 네. 스티브 이사장 입장에서는 영킴도 미울 거 아니냐 이거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도 화가 날 그러니까 수도 밉지 있겠죠. 않냐 이거죠. 네. 근데 화가 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핵무기 사용하지 않는 이상은 아니면 다른 큰 뭐 바이오 테러나 이런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미국은 뭐 직접적인 개입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번 뉴스 되게 좀 심각하게 받아줬어요. 모스크바를 이제 치려고 한다. 이거는 그러면은 이제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리도 이제 워싱턴 D.C.나 미국 한번 쳐야 되나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지금 우크라이나를
솔직히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약한 국가잖아요. 이 정도까지 버틸 수 있는 건 솔직히 미국 아니면 절대 못 버티는데 그렇죠. 놀라운 그럼 결국에 그 팩트인데. 원래 소스로 얘네들하고 이제 진짜 한번 붙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까봐 조마조마해져요. 저는 진짜 요 최근 뉴스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저도 뉴스를 볼 때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물러서기에는 너무 좀 시기가 좋지 않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조금만 더 버티면 어느 순간에서는 러시아나 또 중국도 이제 백업할 시기가 오지 않았을까. 왜냐면 러시아 내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특히 군사들이 없어서. 네. 그렇죠. 이제 강제로 이제 젊은이들을 이제 군사로 저는 근데 네. 그런 뉴스들 러시아하고 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뉴스들은 다 못 믿겠더라고요. 이제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마치 다 이기고 다니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또 아닌 거고 지도 이렇게 보면은 그렇죠. 그리고 그 러시아 쪽에서 나오는 뉴스랑 너무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둘 다 가짜거나 둘 다 진짜거나 어떤 거는 진짜고 어떤 건 가짜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우크라이나 쪽 관련돼서는. 근데 좀 굉장히 위험해지고 있다. 어쨌든 그 드론이 공격한 거 모스크바가 공격한 거는 그건 양쪽에서 보도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은 책임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우크라이나가 한 건 아니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장기화 되면 될수록 그렇죠. 이게 저희한테도 미국하고 좋진 않죠. 예, 돈과 그러면은 여러 우리가 가지, 이거를 좀 빨리 네. 좀 평화롭게 이제 이거를 터닝 포인트가 이제 있어야 되지 않느냐. 1년이 넘었잖아요. 만약에 맞아요. 그 터닝 포인트를 만약에 중국이 뭐 양 국가하고 이렇게 소통이 되는 상황이니까 평화 협정에 큰 도움을 줘가지고 평화 협정을 이루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미국의 입장에 현 정권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중국이 일이 있다면? 이끌어가지고 그저 평화 딜을 어. 이루면 지금 약간 그런 움직임도 있지 않나요? 젤렌스키랑 시진핑하고 그 만나고 뭐. 그런 중국이 어느 정도의 개입을 해서 이제 브리지 역할을 하는 거는 모두가 바라는 것 같아요. 근데 바래요. 뭘 바라는데 오히려 반대로 중국이 그런 브리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러시아 쪽을 편을. 뒤에서 조용히 돕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볼 좀 땐 문제가 중국이 되는 거죠. 대놓고 러시아 도와주는 아니 것 같아요. 당연히 맞아요. 도우고 있죠. 네. 네. 그건 난뭐 내 생각도 그런데.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또 캘리포니아니까 네.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폴리틱스를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이제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는 분이 계시죠. 다이안 파인스타인. 네, 맞습니다. 90인가요? 연세가? 거의 뭐 90. 이제 거의 그 정도 된 현역인가요? 현역이네요. 그래서 이제 이슈가 6년 되는데 임기입니다. 지금 네. 다이안 파인스타인이 각종 건강 이슈가 많고 뭐 치매설이다. 그리고 아마 스티브 강 이사장께서는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들은 게 있는데 그 보좌관들이 사실상 일을 다 하고 있고 거의 허수아비식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막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 보좌관, 일했던 보좌관들이 또 폭로도 했고. 근데 어떻게 곧 은퇴할 거라고 보세요? 그리고 또 이제 가빈 뉴섬 주지사가 새 연방 상원의원을 지명할 것 같습니까? 네, 일단 이제 다이안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양당이 모두 다 리스펙트를 해주셨고 굉장히 좀 오랫동안 여성 리더로서 이제 존경받는 정치인으로서 알려졌는데 최근에 이제 뭐 신고수나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로 좀 이제 의정 활동이 조금 더 이제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에 카말라 해리스에 대해서도 좀 헷갈려하지 않았어요? 뭐 약간 부통령이 뭐 그런 비디오가 많이 부통령이 아닌 걸로 헷갈려하는 것 근데 같은데. 제가 아는 것은 이제 파인스타인 의원은 이제 내년 이제 연말까지 다 이제 채우겠다. 네. 6년을 채우고 하지만 재선은 하지 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이제 야, 팩트. 이 상태에서 재선 노리면 96세까지 가겠다는 건데. 네네네. 아니, 보면- 재선은 포기하셨습니다. 네. 일단 그래서 남은 임기만 다 채우고. 네. 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이제 빨리 사임을 해라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본인은 끝까지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고요. 물론 노욕 같아요, 솔직히. 근데 이분 솔직히 오락가락하는 거 그거 다 알려진 사실 아니에요?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네. 졸았던 장면도 나오고 지금 대통령도 보면은 졸고 그치 오락가락하는데 뭐 뭐. 바이든도 졸았다. 지금 보면은 89세 파인스타인 89세, 조 바이든 81세, 아니 네. 저기 80세. 80세. 네.
버니 그리고 샌더스 버니 샌더스 81세. 네. 뭐 엘리자베스 워런도 73세. 보면 민주당은 다 이렇게 나이들이 이렇게 연장자분이 많으세요 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도 물론 뭐 70대, 공화당도 네. 그렇긴 하지만 네. 미치 네. 머카노도 80대죠. 그렇죠. 그렇죠. 네. 좀 난 임기 제한을 둬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보세요? 그 임기 제한. 저도 이거 임기 연방 제한- 하원하고 상원 다. That's so ageist. 네. 그게 그 말이 나오지 이제. 아니 나는 나이로 차별받는다고. 아니 왜냐면은 낸시 펠로시나 이런 분들이 지금 반세기 동안 있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그 물이 썩겠어. 네. 생각해봐요. 난 그러니까 나이를 떠나서 그러니까 나이 예를 들면 뭐 70세 들어가. 그 74세까지 해. 그건 오케이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근데 30대 때 들어가. 뭐 20년 예를 이상 들면은 조 못한다. 바이든처럼 29살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80살까지 계속 워싱턴 DC에 있으면서 저는 각종 페이 투 플레이 스캔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 안 봐도 비디오야.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를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임기 제한을 사람이 예를 들면 선택하는 12년 거잖아요. 정도나 캘리포니아는 있잖아요. 임기 제한이 캘리포니아 그렇죠. 주의회는 뭐 거의 모든 그 포지션들이 선출직들이 이제 뭐 로컬 뭐 시의회에서부터 주 하원 상원까지 뭐 주지사까지 다 그 임기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네. 연방만 없거든요. 대통령 빼고. 그러니까 네, 연방 있어야 돼. 하원 상원. 예.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의 그 제한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의정 활동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을 보면 오랫동안 계시면서 본인의 지역구 또는 이제 본인의 해당 주에 많은 베네핏을 또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런 익스피리언스도 베네핏도 많고 있거든요. 연줄도 네. 많고 네. 그래가지고 이게 커리어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에이지스트에 그걸 떠나가지고 cognitive testing 같은 거를 네. 하면 안 돼요? 저기 그 인지력 예 인지력 테스트. 시험 뭐 이런 걸 왜 안 해요 그거를 그냥 트럼프는 그냥 해. 그걸 봤어요. 한번 테스트 해가지고 만점 받았다고. 만점 받았어요 진짜? 예, 만점 받았대. 저 자랑했는데 네. 바이든도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바이든 이거 재선할 받으면은 때. 솔직히 냉정하게 말해서 난 패스 못할 것 같아. 저는 패싱할 것 같아요. 근데 바이든이 근데 내가- off day도 있고 이렇게 맞아. on day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어떤 매체에서는 off day만 계속 보여주고 있고 어떤 매체에서는 on day만 계속 보여주고 있고 악마 편집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웃기다는 거야 이게. 안데일 때는 진짜 괜찮을 때가 있어. 네. 특히 국정연설 때는 내가 네. 진짜 별의별 소문 다 돌았거든요. 그날 스테로이드 엄청 맞았다. 그런 거는 스테로이드하고 다 영양제 엄청 맞았고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네. 근데 내가 솔직히 냉정하게 봤을 때 걔 생각보다 잘했어. 솔직히 국정연설에. on day. 잘하셨어요. 안데였어. 그래가지고 조금 할 말이 없더라고요. 오늘은 또 왜 이렇게 말 잘하냐. 하세요. 그래서 난 좀 그날 좀 비판할 걸 찾았는데. 그러면 악마의 편집 나와서 말씀하는데 QAnon 뭐 누구지? QAnon 뭐였지 그거? QAnon 샤먼에 대해서 얘기 들었잖아요. 제이컵스. 예? 네. 찬슬러 제이컵스인가? 조금은 알고 있어요. 아니 그 친구가 그 의회 풀려났어. 풀렸어요. 풀려났어. 삭감을 받았어요 결국은 네, 그 네. 보도가 나온 다음에. 1월 근데 그 거기서 터커 칼슨. 민주당은 다 악마의 편집이다. 이거는 터커 크로슨이 악마의 편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내보낸다. 그러면서 삭감시켜줘. What's that?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비디오가 다 맞았던 거야.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건. 감형이 된 거예요. 네. 난 솔직히 터커 칼슨이 케빈 머카르티 연방 하원의장한테 그 비디오 입수해가 7만 시간 그걸 공개하지 않았으면은 지금 사람 큐어난 계속 샤마는 있었을 거야. 교도소에서 썩고 계속 있었다는 있었을 건 거야. 나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팩트라고 봐요. 근데 이제 터커 칼슨도 문제가 물론 팍스뉴스에서 가장 시청률이 많은 스타 네. 앵커인 건 인정합니다. 앵커였던 네. 거죠 이제. 하지만 이제 팍스뉴스에서도 그렇게 소중한 앵커를 이제 내보냈죠.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게 그런 여러 가지 소송으로 근데 이분이 너무 한쪽으로 이분도 근데 솔직히 문제가 있는 거죠. 결정적으로 1월 6일이 제일 네. 컸는데 네. 저는 이제 터커 칼슨을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존경은 해요. 난 왜냐하면은 터커 좋은데. 터커는 양쪽 다 시체말로 양쪽 다 까요. 네. 그리고 트럼프에 대해서도 그렇게 막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터커 칼슨 같은 경우는 이슈 같은 걸 잡았을 때 다른 그 팍스 뉴스 앵커들 예를 들면 션 해널이나 로라 잉그럼이나 이런 앵커들이 잡지 않는 중요한 이슈들을 잡았다고 저는 봐요. 문화 전쟁 이슈들을. 그렇기 때문에 터커 칼슨이 굉장히 저는 가치가 있는 인물이었다고 보고 해고된 백그라운드 스토리들을 제가 좀 많이 찾아봤거든요. 근데 주요 원인이 바로 그 김미사가 얘기한 대로 1월 6일 그 의회 난동에 대한 폭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장 아픈데 지금 FBI하고 저는 FBI가 깊이 연루돼 있다고 봐요. 약간 FBI 자작극으로까지 봐요. 1월 6일 그 의회 난동이. 물론 거기서 문제 있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거기 보면은 레이 앱스라는 사람도 아마 누군지 아시죠? 레이 앱스라는 사람은 저는 FBI 요원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분 왜냐하면은 말도 안 되는 게 거기 의회 난입해서 체포된 사람이 100여 명, 1000명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네. 레이 앱스는 체포 안 한다?
그리고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고 테드 크루즈가 청문회 때 물어봤어요. FBI 대변인한테. 야, 레이 앱스가 너네 요원 맞아 안 맞아? Fifth였네? 아니 Fifth야 Fifth. 나는 그거 보면서 이거 연루됐구나. 근데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저는 이제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굉장히 영향력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요새 메인스트림 미디어 보면은 거의 사탄 미디어 같아. 난 솔직히 그 정도예요. 너무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처럼 그 레이 앱스를 보호해줘. 트럼프 지지자라고 했잖아요, 자기가. 네, 근데 네. 트럼프 지지자를 그렇게 왜 보호해주겠어요?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자기네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호해주는 게 있고 터커 칼슨이 해고된 거는 1월 6일. 그게 컸다고 그래요.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그렇죠. 1월 6일 그걸 왜냐하면은 큐어넌 샤면 안 풀려났거든. 그 공개 안 됐으면은. 왜냐면 터커 칼슨 앵커도 이제 잘못된 정보를 물론 이제 거기서 팩트도 보도했겠지만 잘못된 특히 1월 6일 관련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선거 관련해서 저는 선거가 컸다고 봐요. 아니 근데 근데 도민님 선거 얘기는 많았어요, 사실. 아니 선거 얘기는 제가 하지 마. 아니 선거 얘기는 이제 오케이. 네. 2020년 선거 이슈에서 네. 터커 칼슨이 시드니 파월 있잖아요. 네. 시드니 파월이 그쪽 그 선거에 문제가 있었다고 소송했잖아요. 그래서 터커 칼슨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러니까 팍스뉴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을지언정 터커 칼슨은 부정 선거가 없었다는 쪽이었어요. 그 시드니 파월 변호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증거 안 갖고 오면은 너 2번 다시 출연 안 시킬 거라고. 그래서 2번 다시 출연을 안 시켰어요. 시드니 파월은. 그러니까 오히려 부정 선거가 없다는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부정선거 자꾸 주장해가지고 날아갔다 오는데 오히려 터커는 부정선거 증거 못 찾았다 그런 내러티브를 펼쳤기 때문에 증거는 절대 못 찾을 거라고 지금 정말. 한국 한인 언론이 터커 칼슨에 대해서도 완전히 잘못돼서 보도하고 있어요. 특히 한국 언론이. CNN 엄청나게 의존하는 거 아마 아시잖아요. 아니 한국 언론은 CNN copy and paste예요. copy and paste. 그러니까 극우라고 표현하는데 네. 터커 칼슨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far right가 아니고 아웃사이더예요. 약간 약간 비기득권. 그래서 기득권 쪽을 자꾸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이슈들을 들고 오기 때문에 그 공화당 기득권에서도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아마 저기 미치 머카너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싫어하고 그 블랙리스트에도 올라가 있고 터커 칼슨이. 그래서 저는 터커 칼슨이 나감으로써 우리 그 많은 미국인이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이제 많이 못 나올 거라고 봐요. 물론 샤운 헨리 같은 경우는 아시잖아요. 그냥 그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 이쪽에는 좀 많이 표점이 맞춰져 있지만 문화 이슈는 많이 안 짚거든요. 물론 칼슨 앵커가 이제 화제성 있는 이슈를 많이 다뤘죠. 예. 그래서 아마 거기서 이제 잘못된 정보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해고가 된 것 같은데 일단 뭐 팍스 뉴스 근데 저는 이제는 뭐 소셜 미디어나 다양한 이제 커뮤니케이션 맞아요. 채널들이 예. 있다 보니까 보수층에서 이제 보고하고 싶은 아니면 이제 홍보하고 싶은 것들도 충분히 팍스 뉴스 외에도 많이 있다. 원 뉴스 네이션도 있고요. 뭐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 지금 원뉴스 네이션 너무 약한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래서 조금 올라가는 것 같긴 한데요. 지금 CNN이 네. 추락하면서 뉴스맥스가 올라가고 있어요. 뉴스맥스도 그렇게는 있고요.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전반적으로 제가 네. 볼 때 그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파워가 왜 막강하다고 저는 느끼냐면은 얼터너티브 미디어 대한 언론이 아무리 떠들어도 메인스트림이 같이 그거를 합창 안 해주면 아마 강희 사장께서도 동의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니들이 안 움직여요. 기소가 안 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상파 방송이잖아요. 지상파. 네, 그리고 지상파의 그러니까 힘. ABC, MBC, CBS가 예를 들어서 이런 그 레이 앱스 같은 경우는 1초도 안 다뤘다고요. 0.0초. 그렇게 되면은 그 내러티브에 묻혀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 법이 극복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사법 시스템이 예를 들어 한국에서 SBS, MBC하고 KBS가 그렇지. 다 좌파든지 다 아니면 똑같이 다 그렇게 우파든지 이렇게 해봐. 그러면은 이게 힘든 것 같아요. 난리가 그거를 나지. 물론 대한방송 있고 그리고 팍스뉴스가 시청률 1위다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 톱 시청률이 많긴 하지만 팍스뉴스가 그 시청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건 제가 볼 때는 by default. 뭐 거의밖에 없어요. 거의밖에 없어. 그러니까 보수 진영이 다 가가지고 네. 그거 하나 보는 건데 네. 생각해 보세요. ABC, MBC, CBS, 네. CNN, MSNBC 그리고 네. 각종 다른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네. 타임, 네. 뉴스위크,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 전부 다 그 쌓아올리면은 제가 볼 때는 거의 9대1 수준으로 이게 완전히 언밸런스한 그런 상황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물론 이제 대다수 약간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조금 더 진보적인 그건 분들이 인정하잖아요. 어느 정도 조금 더 이제 많이 더. 프렌리한 거는 좀 더 많이 더. 그래도 뭐 월스트리트 저널도 있고요. 그러면 쪽에서는 팍스도 많이 더. 아니, 근데 그거 월스트리트 그러잖아요. 저널은 대표적인 보수 월스트리트 저널은 뉴스페이퍼잖아요. 오피니언 쪽만 그렇고 네.
그냥 스트레이트 리포팅은 약간 진보 쪽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요즘에 Forbes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Forbes가 보수긴 한데 네, Forbes도 근데 그 보수. 매거진 Forbes가 내가 보니까 요새 유튜브로 뜨고 있고 예, 매거진은 유튜브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유튜브에 요즘에. 많이 나오고 예. 그 매거진 쪽으로는 지금 판매량이 많이 이렇게 떨어져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Forbes도 약간 저 메인스트림 저기 그 보수 Forbes가 있고 뭐 National Review Online. 바이든 대통령 커버리지는 이제 보면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밸런스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게 요즘에는 이제 그런 CNN, MSNBC도 엄청나게 요즘에 지금 까더라고요. 여론조사 계속 뭐 다시 재선은 포기해야 된다 막 이렇게 계속 제가 볼 나오고 있기 때는 때문에 민주당 그러니까 바이든은 실퇴 그래도 우린 민주당이야. 약간 나는 그런 느낌이야. 어떻게 나는 그런 민주당인데 느낌이야. 어떻게 해? 그죠? 그건 동의하시죠?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예, 즐겨보는 댓글로. 미디어 회사 뭐가 좋으세요? 한번 추천해 주세요. Culture Shock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아, 엘리베이터 내가 잡아놨어. 빨리. 빨리 다치기 전에 빨리 와. 빨리. 진짜 아까 그 사람 찾으면 우리 늦었어. 그니까 진짜 엘리베이터 잡아서 너무 고마워. 내가 진짜 밥 살게. 근데 나 요즘 속이 안 좋아가지고. 모르겠어. 왜 이래? 내가 도와줘 줄까? 근데 면접 끝나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시작하라고. 소화제 먹고 맛있는 거 먹죠? 조금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 네, 여러분께서는 문화 충격을 보고 계십니다. 예, 유튜브에서 like, subscribe 그리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그 이슈들 나눌 때마다 저희들은 애청자 여러분의 생각을 이제 보고 싶어요. 가끔 댓글 보기 무서워요. 가끔 요즘. 아 그래요? BTS 얘기 그만해야 되고 우리. 근데 BTS 얘기 이제 안 하잖아. 우리 이제 네. BTS 얘기는 이제 안 해요. 예. 여기서는 BTS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아니 BTS 뭐. 근데 멋있고 지금 잘생긴- 보니까 근데 솔직히 근데 BTS 우리가 얘기 나와서 그런데 1위 했다고 막 난리 쳤잖아요. 예, 지민이. 예. 근데 또 신기록을 세웠더라고. 그래요? 그래요? 1위에서 44위로 떨어졌는데 그게 빌보드 역사상 가장 큰 폭이 이런 게 욕먹는 거라니까. 정말 미치겠네. 아닙니다. 아니, 왜 절대 축을 하고 우린 그래? 축을 BTS 얘기 꺼내니까 나도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난 거야. 오 뭐 마이 키 갓. 신기록 우리 세웠더라고. 이제 아니 뭐 아미 신기록 무대와- 그것도 신기록 아니야? 알미 죄송합니다. 저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니 근데 아까 다시 얘기해서 그 뒷얘기들 좀 해주세요. 다이언 네. 파인스타인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터커 이분 카슨데 우리 흥분해가지고 갑자기. 네, 저희 글로 좀 캘리포니아 얘기 주에서는 빠졌는데. 이제 메모리얼데이 연휴 때 다들 이제 3데이 위켄드 하셨잖아요. 근데 저희는 민주당으로서는 캘리포니아 전당대회가 로스앤젤레스 컨벤션 센터에서 이루어졌거든요. 오. 그래서 이제 메모리얼데이를 맞아서 했는데 거기 사실 전당대회 가면 주지사부터 그리고 로컬 정치인까지 다 집합하고 플러스 저 같은 이제 대의원 민주당 대의원들도 다 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가십이나 이런 정치적인 그런 뉴스들을 많이 들어요. 거기서 이제 당연히 이제 다이안 파인스타인 얘기를 많이 나왔는데 이제 만약에 파인스타인 의원이 내려가면 내년 임기 다 채우지 않고 일찍 사임을 하면 캘리포니아 룰상 이제 주지사 게빈 뉴섬 주지사가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주지사가 전에 이제 만약에 공석이 되면 본인은 흑인 여성을 임명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다들 궁금한 게 그러면 만약에 다이언 파인스타인 의원이 뭐 일찍 사임을 하거나 돌아가시거나 하면 탑 3가 누굴까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그 탑- 후보 봤는데 네.
오프라 윈프리 지금 언급됐죠. 네, 네. 오프라 윈프리. why not Whoopi Goldberg? 우피 골드버거는 좀 이미지상 아닌 것 같고. 오프라 윈프리 지금 거론되고 있고, 그죠? 네. 그리고 뭐 미셸 오바마. 네. 어? 근데 그 두 분은 그냥 아마 재미로 던진 것 같고요. 네.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탑 3는 넘버원 좀 의아한 인물입니다. 탑 넘버원은 이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홀리 미첼. Really? 네, 홀리 미첼이 한인타운 관할하는 지역구를 홀리 있는- 미첼이 얘기가 네, 나오고 있구나. 왜냐하면 홀리 미첼이 지금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하기 전에 가주 상원 의원으로 했어요. 스테이트 세넷. 네, 맞아요. 거기서 네. 이제 게빈 뉴섬 주지사와 되게 친분이 가깝고 예. 흑인 여성이고 음흠. 또 굉장히 파퓰러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넘버원으로 그다음에 넘버2는 샌프란시스코 시장 런던 브리드. 런던 브리드. 왜냐하면 이제 같은 샌프란시스코 출신 흑인 여성 그리고 어느 정도 같은 그런 런던 근데 브리드가- 샌프란시스코 상황 아시죠? 네, 다. 알죠. 네. 알죠. 런던 브리드가 더 유리할 것 같은데 홀리 미첼보다 느낌이. 네. 네. 그 다음에 넘버3가 지금 이제 도전하고 있는 바버라 리. 바버리, 연방 바버리 얘기 나와. 연방 하원 의원이 오클랜드 지역 네, 연방 하원 네. 의원이고 지금 상원 의원 지금 후보로 출마를 했고요. 런던 브리드가 될 것 같네요. 왠지 느낌이. 그쵸. 의외로- 카말라 해리스도 다 북가주 출신이고, 그쵸?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캘리포니아 그 스테이트 정치를 보면은 남가주보다는 북가주 힘이 좀 더 센 것 같아요. 입김이 좀 더 세고. 왜냐면 이제 상원 의원은 주마다 딱 2명이 이제 선출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항상 한 명은 북가주, 한 명은 남가주 이렇게 선호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네, 네. 알렉스 파디아 의원은 남가주, LA 출신입니다. 네, 연방 상원 의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넘버2인 이제 런던 브리드 시장이 조금 더 북가주에서 유력하다고 그런 보는 게 거네요. 북가주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공평하게 또 흑인 여성이고 하다 보니까 한 명은 라티노, 한 명은 흑인 여성. 알렉스 네. 파디아 같은 경우에도 임명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임명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임명될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가 보면은. 그때 공석이 됐죠. 카멀라 네. 해리스가 이제 부통령으로 갔고. 아니 저분은 어떻게 됐어요? 애덤 시프.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핫 토픽은 이제 다이안 파인스타인이 어떻게 될 건지 넘버원이었고 두 번째 핫 토픽은 그 지금 3명의 연방 하원 의원이 이제 상원 의원을 이제 출마했죠. 애덤 시프트, 케이티 포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바버라 리라고 했는데 거기서 좀 갈려요. 그래서 저도 그 3명의 그 캠페인이 펼치고 있는 그 부스에 다 찾아가 봤어요. 그러니까 아담 시프트는 첫날에 코미디 나잇을 해가지고 뭐 코미디언 불러서 재밌게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다 나이가 좀 있으신 백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계셨고 아니 카메리 나이스면은 그럼 애덤 시프도 이렇게 스탠드업을 좀 했어요? 조금 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진짜 안 웃길 것 같은데. 조금 거기서 조금 페일을 하셨는데 페일 그러니까 안 웃기는 사람이야. 진짜 안 웃기는 사람이고. 굉장히 시리어스 하시잖아요. 아이 그 네. 제가 인터뷰할 때 진짜 딱딱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안 웃겠어요? 그래서 안 웃겨서 하나도 안 웃겼고 애덤 시프는 저는 이제 그 to be honest, I think 난 솔직히 약간 좀 딥스테이트 느낌인데. 아니 딥스테이트 다 딥스테이트 아니 딥스테이트 느낌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은 네.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에서 네네. 앞장서서 그거를 알잖아요. 네, 앞장서서 얘기를 했고 또 속았어. 그 러시아 코미디언들이 알죠. 러시아 코미디언들이 우리가 트럼프에 대한 관련된 소식 갖고 있다고 그랬더니 아 그러면은 나랑 몰래 이렇게 좀 한번 이렇게 접촉을 하자고 그거를 근데 그 뭐죠 몰래 카메라식으로 잡힌 거예요 애덤 시프가. 근데 그게 이제 애덤 시프가 러시아하고 이렇게 접촉한 거다 보수 진영을 그렇게 공격을 했죠. 그러니까 딥스테이트는 이제 농담이었고 근데 이제 좀 굉장히 오래 깊숙이 침투 그 민주당 기득권하고 아주 관계가 센 분이라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거기서 또 들었던 소식이 이제 3명 중에서 지금 초박빙으로 아담 시프트와 케이티 포터 의원이 이제 초박빙으로 달리고 있다라는 여론조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그쪽에서 지금 사실 제일 놀라운 소식은요. 그 3명 다 공화당 유권자를 어떻게 타겟할까? 아 진짜로? 왜냐하면 이런 씬이 항상 황당하다. 그렇게 진짜 항상 이런 황당하다. 씬이 캘리포니아는 이제 정글 프라이머리라고 해서 정글 다른 주와 프라이머리죠. 달리 그냥 탑2 그 후보가 올라갑니다. 민주당 한 명, 공화당 한 명이 아니라 무조건 누가 그게 더 공화당을 이제 완전히 씨를 말리게 근데 했어요. 공화당이 너무 유권자들이 없고 또 저조하다 보니까 공화당 후보가 있긴 합니다. 네. 근데 표를 많이 못 받고 오히려 이제 만약에 아담 시프트와 케이티 포터 가 2명이 올라간다. 그럼 사실은 캐스팅 보트는 공화당 유권자예요. 그 제가 좀 네. 궁금한 게 있는데 캐스팅 보트. 네. 그 지금 말씀하셨을 때 좀 보면 이제 민주당의 그 목적 또 그 의도는 이제 그 흑인 여성을 거기다가 세우려고 한다. 근데
이런 거를 봤을 때 제 일을 잘하는 사람을 임명을 한다. 그렇죠. 그게 그렇죠. 아니라 이제 흑인 여성 위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리퍼블릭한하고 그리고 안 맞다. 안 맞는 그런 거기가 마찰이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보면은 예전에 뭐 게이 아니면 레즈비언, LGBTQ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을 넣겠다 해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제일 좋은 사람을 찾는 건데 사실 세계를 봤을 때 이 나라를 리드하고 그리고 주의 이런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찾았을 때 일을 잘하는 사람을 먼저 찾는 게 목적이 아닌가. 네네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디바이시브하게 가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지금 3명 후보가 있는데 바버리 흑인 여성 후보가 가장 유력한가요? third 아니죠.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 3등으로 좀 많이 오케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오히려 아담 시프트나 케이티 포터 의원은 뭐 공식적인 발언은 뭐 당연히 흑인 여성을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는 하겠지만 그래도 다이안 파인스타인 의원이 끝까지 남아주셔서 우리에게도 기회를 한번 주셨으면 제가 볼 때는 게빈 뉴섬이 결국 흑인을 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야 돼요. 할 게빈 수밖에 뉴섬이 없어요. 약속을 대통령 했으니까요. 선거에 또 출마하려면은 흑인 표를 또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이런 경합주 지역에서 그렇기 근데 이렇게 때문에 공석이 됐을 때요.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좀 인포메이션을 드리자면 주지사가 다 권한이 있습니다. 공석을 다 채우는데 각 커뮤니티에서 로비가 엄청 들어와요. 예를 들면 이제 카멀라 해리스 의원 그 당시에 이제 연방 상원 의원이었는데 이제 부통령으로 갔을 때 라티노 커뮤니티에서 엄청난 로비가 있었어요. 그랬겠죠. 이렇게 라티노가 많은 주에서 단 한 번도 없었다. 연방 상원 의원이 탄생되지 않았었어요.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한 거의 50%인데 얼마나 본인들 커뮤니티에는 그래서 맞아요. 라티노 친한 친구 알렉스 파디아 알렉스 파디아. 의원을 이제 그 자리에 앉혔고 또 BLM 사태 때 막 흑인 커뮤니티에선 카멀라 해리스가 사라졌기 때문에 상원 의원 중 흑인 여성이 없다. 해라. 그래서 그렇게 한 거고 또 아시안 커뮤니티가 그 아시안 징후범죄 롭 사태 때 롭 반타를 어처니 제너럴로 임명을 해서 어느 정도 한 커뮤니티마다 반타. 필리핀어 아메리칸. 필리핀. 네. 그래서 싫어하시겠지만 아니 왜 싫어요? 아니 싫어하지. 아니, 다 좋아요 저는. 근데 이 정책들이 아마 강 이사장께서도 아실 거예요. 그 왜 랍 반타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이제 아시안이고 이런 거는 다 좋은 거예요. 그거를 마다는 게 아닌데 아니 범죄가 솔직히 생기고 있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민들 우리가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되고 맞아. 있잖아요. 네. 계속.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런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을 피해를 주는 사람들에게 다 풀어주고 그게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결국은 스몰 비즈니스 오너 특히 이런 그러니까 것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논란인 게 페이퍼 상으로는 오케이 돈 많은 사람들만 보석금 내고 풀려 이건 불공평하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경범죄 이렇게 저지른 사람들도 보석금 없이 노베일로 해가지고 풀어주자. 그러면 페이퍼 상으로는 이게 좀 공정한 것 같은데 아니, 사실 파헤치고 보면은 너무 일반 피해자들이 많은 거죠. 마음에 이거에 대해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좋은 의도로 만든 법이 결국은 나쁘게 악용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맞아요. 들자면은 네. 그 식당 같은 데에서 모든 그 이렇게 핸디캡이라든지 disabled people를 위해서 inclusion을 위해서 어떤 법을 만들었어요. 모두 다 핸디캡 그 스페이스가 있어야 되고 다 accessible 해야 된다. 그런데 이거는 좋은 취지예요. 굉장히 그렇죠. 좋은 취지예요. 네. 이게 약자들을 위한 취지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변호사들이 어떤 사람하고 손잡고 다니면서 저희 이 부모님도 지금 멀쩡한 소송 식당들을 이렇게 피해 공격하는 받으셔요? 거야. 그래서 고소를 하는 거야. 네, 알아요. 고소하기 네.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세트를 해야 돼요. 뭐냐면 이거를 맞붙이려면 나도 변호사를 사야 되니까. 그러면 보통 그 세틀먼트 프라이스가 15,000불에서 2만 불, 3만 불, 4만 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피해자 이게 악용이 되는 거야. 피해자였어. 그렇죠. 근데 이게 악용이 네. 돼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도 하나 바이 디자인 아니냐. 이것도 일부러 이렇게 푸시하는 거 아니냐. 범죄가 많아질 거 뻔히 알면서도 이제 그런 논란이 있는데 좀 민주당 내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좀 그 논의를 하고 있나요? 이거 논의를 좀 하고 있죠. 특히 저의 의견을 들어주소서 막 이래.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LA 카운티 뭐 그 조지 가스콘이나 뭐 샌프란시스코나 여러 가지 좀 비판적인 그 여론이 좀 많이 끌고 있고 이런 라반타는 그런 분들과는 조금 더 강력한 포지션을 갖고 있기 그런 때문에 것 같아요? 좀더 단독? 라반타는 약간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좀 느끼면은 잘 별로 차이점을 그리고 라반타 지금 어처니 제너럴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지만 또 한 가지 핫 토픽은 아직은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2026년 되면 게빈 뉴섬 주지사가 이제 임기가 끝이 납니다. 아직 4년이 남았는데 벌써부터 주지사 뛰어드는 얘기하고 사람이 있어요? 엄청 나와요. 라반타? 지금의 내가 부주지사가 볼때 라반타는 주지사 가스콘. 일레이니 코널리케스. 네, 제 라스트 네임 프로나운스를 잘 네. 알지 그분 못했는데 그분이 제가 볼 때 정치들 중에서 라스트 네임이 제일 어려워. 네, 유력한 이제 부지사. 조지사 후보고 네. 또 랍 반타도 지금 출마하려고 그러고 뭐 베리 이
그다음에 뭐 후보가 네, 많습니다. 베리도 안 네. 될 것 같고 내 네. 느낌에는 딱. 그 게스컨은 지금 어디를 가고 싶어하는 거죠? 게스콘 이게 마지막입니다. 네, 그런 것 네, 같아요. 네, 게스콘은 이게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 게스콘은 뭐 이제 저희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연방으로 가려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요. 이번에 내가 볼 때 여기서, 재선이 마지막 이게 목표인 거라. 끝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스티브 강 이사장께서 약간 이제 강성 진보 진영이 푸시하는 것에 대해서 그 중도 쪽에서 많이 문제시하고 있다. 그 문제를 감지하고 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강성 진보 진영이 가라앉지 않고 가면 갈수록 이게 더 커지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제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좀 여기에 대한 블로우백이 있어가지고 가라앉고 있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양당이 지금 한참 이제 강성 진보 보수 쪽이 좀 세력이 커지다가 제가 느끼는 바에는 이제 올해부터 조금 더 이제 그 중도 성향에 조금 힘이 그게 있어요? 더 확실히 좀 느껴져요? 네, 확실히 느껴지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뭐 노숙자 사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지금 캘리포니아나 미국이 겪고 있는 이슈들이 이제 유권자들이 봤을 때는 뭐 BLM이나 그때 이후로 조금 더 강성 진보 쪽으로 갔다가 조금은 이제 중도 이제 센터 레프트 쪽으로 오지 않았나라는 그런 필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이 보면 그렇더라고요. 뭐 한 정권 때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 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확실히 있긴 있더라고요. LA만 봐도 캐런 베스 시장이 사실은 강성 진보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천을 했고 지지를 했는데 정책들을 살펴보면 강성 진보 정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솔직히 경찰 말하면. 채용 더 네, 하겠다고는 경찰 채용도 밝혔는데 그렇고 노숙자 분 정책도 그렇고. 근데 이제 네. 일각에서는 그렇게 발표를 했어도 지금 폴리스 아카데미 경찰 아카데미의 지원자가 이미 별로 없어서 그렇게 뽑기가 불가능하다 그런 야. 얘기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랄이 이게 떨어졌죠. 결국에는 선언한 것에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래서 이제 가스건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런저런 얘기 나오고 민주당 얘기 나오면은 요새는 메인스트림에서도 많이 다루더라고요. 저희들은 뭐 사석에서 많이 얘기했지만 그 큰 손 중에 하나가 이제 조지 소로스잖아요. 사실 민주당 그 가장 큰 그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후원금 제일 많이 줬고 지금 이제 캐슨버그도 많이 냅니다. 네, 할리우드. 캐슨버그도 네. 내고 저기 그다음에 샘 그 교도소 간분 누구죠? 샘 뱅켄? 아, 샘켄? 예전에 많이 예, 내셨죠. 그 네. 뱅크. 하여튼 조지 소로스 이제 아들이 있는데 알렉스 소로스 아마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바이든 취임 이후 벌써 최소 17번 백악관을 방문했다고 오늘 이제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우려하는 거예요. 소로스가 미국에 엄청난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이게 조지 소로스 아들이 왜 이렇게 많이 가느냐. 너무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고 있다. 근데 어떻게 보세요? 그 조지 소로스의 미국에 대한 특히 단 캘리포니아에도 영향을 많이 이렇게 발휘하는 것 같고 한인 정치인들도 소로스 돈 받고 계신 분 제가 알고 있어요. 이제 네. 생겼더라고요. 네네네. 예. 그래서 저도 생각하는 게 미국은 어느 정도 이런 선거 자금 개혁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네.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양당 다 이렇게 그 돈을 많이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예, 되다 보니까 특히 슈퍼팩이라는 제도는 맞아요. 거의 무제한. 뭐 무제한으로 네. 뭐 억만장자가 슈퍼팩이 더 좋죠. 직접 투자보다. 난 내가 그렇죠. 정치인이면은 나한테 직접 주지 마요. 슈퍼팩 줘. 난 이럴 것 같아요. 솔직히. 어떤 정치인들은 나에게 줄 수 있는 금액은 이게 맥스지만 네. 사실 이 팩으로는 뭐 맞아요. 만 불을 네. 쓰셔도 되고 5만 불 쓰셔도 되고 100만 달러를 쓰셔도 됩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다 보니까 본인 캠페인에 안 줬더라도 본인을 지지하는 슈퍼팩에 후원을 해주면 거기에 어느 정도 그런 이익이나 뭐 그 페이트 플레이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럴 시스템이거든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정경유착이 상당히 심각하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미국은 좀 다르다 했는데 지금 보면은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너무 그 빅머니의 정치 개입이 그게 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트럼프에 열광했던 거예요, 사실. 트럼프가 좀 거기서 해방된 인물이잖아요. 그 자기 돈 6,600만 불. 되게 재밌는 게 트럼프는 6,600만 불 쓰고 대통령이 됐는데 저기 누구죠? 작년에 했던 리카루소는 1억 불 넘게 썼는데도 LA 시장이 안 됐어. 돈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군요. 네. 돈만 있어서 근데 돈만 지금 있어도 된 돈 거 얘기가 아니었어. 나와서 그러는데 뭐 이런 뭐 인도어스먼트 같은 건 없고 뭐 그런 뭐지 그 도네이션 같은 건 뭐 아직 그런 얘기가 없었지만 디샌티스가 이제 그 출마를 한다고 네, 얘기가 나왔을 선언했죠. 때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일론 머스크하고 같이 이 일론 머스크가 좀 등장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당원의 입장에서. 민주당 쪽에서는 해피했었던 게요. 큰 미스였다. 왜냐하면
지금 그 데센티스의 뭐 그 등장 뭐 이런 것보다는 데센티스와 일론 머스크의 그 트위터의 그 여러 가지 오타 등 이제 그 오타도 나왔었나요? 에러가 많았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에러가 그때 많았었어요. 했었을 때 그래가지고 IT 이걸 이슈. 아, 그래서 네. 저기 Q&A도 안 됐지 제대로. 네, 뭐가 Q&A도 제대로 안 됐어요, 되고 뭐가. 한 30분 딜레이 되고 아. 그 얘기밖에 안 해요. 아, 난 Q&A 내용 그 얘기밖에 안 하는구나. 아니 Q&A 했다고 그러는데 어디서 못 찾겠어. 보수 쪽에서도 그런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확실히 이거는 잘못 롤아웃을 해서 오히려 차라리 메인스트림으로 갔으면 조금 더 많은 플레이를 받았을 텐데. 근데 유튜브 네. 조회가 그래서 낮다고 그렇게 나왔는데 근데 저는 이제 드산티스가 약간 좀 색다른 게 대선 후보 중에 한 그 메이저 정당의 대선 후보 중에 메인스트림 미디어를 이렇게 철저하게 무시하고 대선 출마한 사람은 드산티스가 처음이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 이제 열광하는 분들도 분명히 저는 계실 거라고 봐요. 보수 그렇죠. 진영에서는. 그렇죠. 예, 안 그래도 보수 진영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는 가장 두려워하는 후보는 팀 스캇. 팀 스캇 안 돼. 물론 보수 쪽에서는 안 되겠죠. 근데 팀 만약에 스캇이 보수의 후보로 된다 그러면 막강한 후보가 될 수도 오케이, 있어요. 팀 스캇이 Really? 팀 스캇이 네. 사우스캐롤라이나 네. 연방 상원 의원인데 이분이 흑인이시고요. 부통령 카드로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대통령으로는 힘든 게 이분이 버락 오바마처럼 말을 그렇게 청산유수처럼 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You're not at Obama's level.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냥 부통령 카드인데 글쎄 뭐 드산티스를 더 어렵게 봐요? 민주당 진영에서는 트럼프보다? 아니요. 이제는 별로 두려워. 이번에 그 블런더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지도 와 않고요. 어떻게 딱 하나가 그냥 바로 이제 오피니언을 확 그리고 바꾸네. 민주당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결국 트럼프 전 트럼프다. 대통령이 이제 후보로 될 거고 음. 이제 넘버 2 플레이가 지금 부통령 이루어지는 것 카드. 같다고 봐요. 그래서 뭐 니키 헬리도 그렇고 그리고 뭐 팀 스캇도 그렇고 그리고 마이크 펜스도 곧 다시 출마한다는 거 알고 펜스도 있는데. 내올 때 non-player.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다들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격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팀 스캇이 진당했을 때는 오히려 칭찬을 해줬습니다. 팀 스캇 칭찬해줬어요. 네, 블럭이라고. 네, 행운을 러닝 빕니다. 메이트가 될 수 있는 거 트럼프가 아닌가? 그래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넘버 2를 다 노리고 있는 거. 트럼프가 정치감이 네. 좋은 게 네. 자기 벌써 넘버 2를 내가 볼 땐 팀 스캇으로 그렇게 내정을 한 것 같아요. Really? I think Not so. DeSantis? 디산티스 전혀? 넘버 2가 될 수가 없어요. 드산테스는 네. 원하냐 했더니 대답을 안 했는데 내가 볼 때 트럼프가 약간 배신자처럼 이제 취급하잖아요. 그리고 같은 런드 주에서 산테스를. 선택을 안 해요. 뭐 우리가 또 그 맞아요. 같은 그래서 플로리다 주지. 주지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앞서 나가줬는데 뭐 이렇게 아주 감히 네가 Larry Elder 레리 엘더도 지금 아마 별로 성의 없다고 성공도 아니 레리 엘더가 여기 원래 아니, 러닝 메이트로 해. 여기 러닝 주에- 메이트로. 여기 출연한 주에 CNN에도 출연하기로 돼 있었는데 CNN에서가 일방적으로 캔슬했대요. 진짜. 그렇죠. 아니 Larry 네. Elder가 여기 나오려고 CNN을 취소했다고요. 그런 거. 문화 충격이네요. I stand corrected. 문화 충격이네. I stand corrected. 충격이었어요. 충격이네. 레리 엘더가 굉장히 이제 말은 훨씬 더 잘하고 팀 그쵸. 스캇보다 말은 라디오 진짜 MC 네. 하셨잖아요. 그 디베이트 하면 지는 경우를 제가 거의 진짜 박살내요. 그리고 제리 브라운 같은 주지사는 두 번 다시 안 나와요. 그래서 레리 엘더가 굉장히 공격적이야. 인사말도 안 하고 그냥 막 퍼붓기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호전적인데 이제 디베이트 스테이지에 자기가 올라가면 제가 볼 때 디베이트 스테이지에 올라가면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과연 거기까지 갈 수 있냐? 1%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지지율? 1 아니면 2% 정도 1, 나와야 2%. 돼요. 후원금도 어느 정도 좀 그렇죠. 맞춰줘야 되죠. 네. $2 million. 예,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극복해야 되지 않나 싶고, 저는 이제 그냥 그 공화당 진영에서 흑인 후보들 이렇게 나오고 아시안 후보도 좀 나왔으면 좋겠고, 좀 맞아요. 다 여러 가지 인종. 근데 좀 민주당과 공화당이 다른 게 아까 김 이사가 얘기한 것처럼 공화당 진영에서 실력을 좀 더 우선시하는 것 같고 인종보다는. 그리고 민주당 진영은 좀 고른 분배, 실력보다는 고른 분배를 좀 더 Affirmative 푸시하는 것 action 같은 같아요. 생각이 나. 예. 근데 이제 그게 일장일단은 있는 것 같아요. 일장일단 왜냐면은 선점을 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알죠? 소수 쪽을 아시아는 그래가지고 우리 편 무슨 얘기인지 알죠? 흑인도 이제 우리 편이야. 우리 어퍼머티브 액션 이렇게 주죠. 그러니까 선점하고 그 지금 LGBTQ 무브먼트 푸시하는 것도 네. 왜냐면 우리 차세대는 LGBTQ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거라고 봐요. 한 2, 3 거의 뭐 40%까지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보면은 얼마 전에 그 이시안 씨가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아는 친구의 아들이라고 그랬나요? 그 반은 다 레즈비언이라고 클라스메이트. 난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그거를 선점을 하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선전한다고 생각하지 선점. 선점한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확실히 이제 공화당보다는 민주당이 조금 더 오픈돼 있다 오픈으로 보니까 생각합니까? 네, 그렇죠. 저는 그렇기 선점으로 때문에 보여요. 우리는 다 포옹하겠다라는 포옹 오케이. 네, I understand the motive. inclusion, right? 그렇죠. 모티브는 그렇죠. 이해하는데 이게 invasive한 그런 모티브가 많으니까 좀 걱정, 우려를 많은 것 같고 우리가 시간이 많이 없어요. 이사장님 혹시 그 이제 뭐 민주당원으로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한 몇 달 동안 아니면 대선, 다시 나올 예. 때까지 뭐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딱 봤을 때. 지금 양당 다요. 특히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그 아시안 아메리칸 유권자의 중요성을 좀 깨닫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언론에서도 강조가 되고 있어서 그래서 아마 내년 대선 로컬 선거 플러스 대통령 선거에서도 한인 플러스 다른 아시안 커뮤니티에 집중적으로 아마 어필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고요. 그래서 좀 유심히 좀 지켜보시고 응원해 주시면 아마 우리에게도 이제는 차례가 올 것으로 저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움직임을 위해서 스티브 강 이사장님이 꾸준히 이렇게 노력해 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그런 면에 대해서 또 이제 그 우리 아시안들,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 우리 여러 모두 잘 살 수 있도록 그런 그 policy하고 이런 정책들을 위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 바이든 2024 거기 합류하신다고 그랬죠? 네, 저는 지지하고 자, 있습니다. 이제 가세요. I'm just kidding. I'm just 네, kidding. 아니 이번 저기 문화 충격 스티브 강 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독, 라이크, 벨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네, Pacific Standard Time 7시 그리고 동부 시각으로 10시 꼭 같이 만나주세요.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네.